이번 주는 여러가지 우려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러시아 쪽의 반란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계속되는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겠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주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회복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시장의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CGV 유상증자 때문에 주주들이 뿔이 났다고 합니다. 반발을 하고 있는 CGV 주주들, 이런 기사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가장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CJ가 좀 소극적으로 지들은 지분만큼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다, 주주들한테만 이 모든 어떤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CGV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러시아의 반란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러시아의 반란이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자,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불안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회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월 말로 들어갔어요. 월 말로 들어가면서 일단은 새로운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기대감보다도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씁쓸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썩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금 나쁘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우려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 초반 변동성은 예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큰 악재 요인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파월이 계속해서 연내 두 차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또 차익 실현 들어가는 모습이죠. 일단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들어가는 모습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에 어떤 빌미가 없어. 주가가 좀 올라서 좀 챙기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매도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지금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팔고 가겠어. 연준이 두 차례나 금리 인상한데 난 팔기 싫었는데 쟤네들 때문에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긴축을 이어가게 된다면 경기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품었던 사람들이 에이 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번 주에도 28일, 29일 즉 월말로 들어가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때 또 유럽 포럼에 참석해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28일에는 포르투갈, 그리고 29일에는 스페인,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금리를 두 번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제는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까지 가가지고도 이 지랄을 할 것이다 생각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네. 자, 아무튼 연준의 이런 계속적인 어떤 발언들은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와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경제지표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이상 너희들도 고집을 피우기가 어렵겠지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지표에 조금 뭔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 않죠. 지금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모스크바 진격에 대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일단
일단락되면서 끝났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진격하면서 아주 그냥 뭐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그냥 열이 받아갖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정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파월과 러시아의 반란 이 이야기 두 개가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이번 주 시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경제지표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화요일부터죠. 네, 화요일날 발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핵심 내구재 주문이 있습니다. 네, 핵심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폭이 줄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실제로 내구재 주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변동폭이 예전보다는 좀 나빠집니다. 예전에는 이전 수치가 1% 정도였는데 지금 예상치는 마이너스 0.8이 나오거든요. 내구재 주문이 감소하게 되면 경기가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죠. 네,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증가했네요. 102.3에서 104로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뉴홈 세일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뭐야? 새로운 신규주택 판매죠. 신규주택 판매. 요것도 조금 줄었어요. 주택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 쓰기가 좀 싫어한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도 마이너스 좀 줄긴 했습니다만 역시 마이너스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경제지표는 일단 화요일날 발표되는 것들은 별로 볼 게 없고요. 네,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주 초반에 별로겠네요. 자, 그 다음에 28일날은 파월의 연설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일날도 연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29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GDP가 발표가 되는데 요건 조금 증가합니다. 1.3에서 1.4로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9일 목요일쯤 되면은 이제 조금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0날 발표가 되는 거. 우리는 이제 주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기대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핵심 PC라고 되어 있죠. 핵심 PC 이 코어 PC 이 가격 지수가요 0.4 0.4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개인 소득이나 개인 지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입니다. 소득과 지출이 감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네, 이게 소득과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뭔가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높아질 수 있는데 소득과 지출이 동시에 감소했다라고 한다라면 가격 지수가 그렇게까지 뛰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전망에서는 조금 어둡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썩 좋지 않아요. 하지만 연준의 입장을 조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괜찮게 나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과 지출이 조금 감소하면서 경기 전망은 조금 다운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준이 계속해서 이런 긴축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여기에 시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이 재료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때를 요 정도로 맞춘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는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떨까요? 자, 이제 실적 발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2분기가 이제 끝나잖아요. 이번 주에 2분기가 끝나면서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말이 많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올 것이다. 네, 15년 만에 적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건 없다. 근데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그래도 수익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습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뭐 적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별로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특히 3분기, 4분기 때에는 실적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면 3, 4분기 때로 해서 정화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어쨌건 이렇게 실적 발표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이제 경기 전망에서 실적, 기업 실적 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즉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재료에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형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 되면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는 크게 오르기 어려울 겁니다. 2530에서 2650을 일단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 정도. 지금은 근데 하락에 대한 어떤 포지션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포지션도 별로 없지만 하락 포지션도 막 강하게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가 좀 되어가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2500포인트 중반에서는 지지선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상승의 어떤 추세, 그런 하단 지지선을 잘 유지하고 가게 될 것이다 판단이 되네요. 시장은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부담감은 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 주 초반 이 부분만 조금 잘 지나가게 되면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침 시점에 변동성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악재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시작되면은 주가가 좀 내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와야 될 조정이었고 예상하고 있었던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달갑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지지선 확보만 어디서 해주느냐, 이 부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GV. CGV 이야기 때문에 뭐 요즘은 걱정도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패턴에서 반등이 좀 연결돼야 되는데 그 지지점 반등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전략을 세우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그 시점에서 지지점을 잡고 반등이 얼마큼 나가느냐, 그것이 향후의 주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이 주주들이 좀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CJ가 지분율이 지금 48.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지금 48.5%만큼 신주를 인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상증자가 1조 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이제 5,700억 정도로 이제 주주 배정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100억 정도는 주주들한테 떠넘기고요. 그다음에 600억 정도를 이제 CJ가 현물 출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0억원 어치면 사드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4,500억 정도를 뭘로 간다고요? 저쪽으로, 현물 출자. 이쪽으로 간다. 자회사의 지분 전력, CJ 올리브 네트워크인가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 가치를 이제 4,500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이제 전량 출자를 하면서 CJ의 CGV의 지분을 갖고 오겠다. 즉 4,500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3자 배정으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4,500억 가지고 더 많은 지분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CJ 지분은 지금 48.5% 정도에서 45% 정도 조금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변화는 없고요. 지분율은 방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본 확충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CGV의 부채 비율은 912%, 240% 크게 낮아질 것이다. 빚을 갚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자금 수혈이 아니라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금액 중에서 3,800억이 채무 상환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신사업에 투자하는 시설 자금은 1,00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이 9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재무구조가 나쁜 거 아니면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개미들, 주주들을 털어가지고 빚을 갚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최대 주주는 거기서 쏙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유리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지들 걸로 만들어서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일단은 앞서서 총알바지를 만들어냈고 대주주는 뒤에 빠져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3자 배정 등을 통해서 그냥 다 밥상 차려놓으면 그때 숟가락
숟가락 들고 오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CGV가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망할 이유는 없겠죠. 이렇게 큰 자금을 털어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그런 어떤 기대치로 좀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제 주주들한테만 너무 떠넘기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던 뭐 한 2년 전이었던가요? 그때 한 번 더 했죠. 네, 그때 하고 나서 그때 받아놓은 돈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지금 또 돈이 없다고 또 빚을 갚겠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리오프닝이 지금 안 좋다 어쩐다 얘기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계속 말이 많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결론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CGV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기 뭐 35,000원 막 이런 데도 매수하신 분들 계시고 저 위쪽 그보다 더 비싸게 사신 분들 계시고 비중 많으신 분들은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계속 하게 되고 추가 매수 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비중이 나도 모르게 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상증자 또 한다. 그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유상증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유증을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별 수 없어요. 신주인 사건이 나올 때 팔아먹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CGV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설명 잠깐 드렸지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평단가를 훅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유한 것보다 1.4배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가격 자체가 저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그 평단가 희석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갖고 있지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네, 평단가를 좀 낮출 생각입니다. 유상증자는 일단 악재성 포인트가 지나고 나면 반등을 조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염두에 뒀을 때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고요. 반등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여기다가 이제 7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7월 26일인가요? 뭐 그 즈음까지 해가지고 뭐 기준일이 가격이 정해진다. 아직 1차 발행가액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7월달 이 수준 동안에 주가가 얼마만큼 반등을 하고 있는지 또 지지점은 어떻게 잡히는지 그 여부를 보고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냥 두세요. 그리고 주가가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을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점이 어디서 잡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당분간은 그리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지금 더 가격 싸졌을 때 추가 매수를 더 많이 해가지고 유상증자 더 많이 받아서 평단가를 이번에도 낮추고 유상증자 받아 또 낮추고 이러면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비중이 너무 커지잖아요.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물타기라는 게 한 방에 털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중이 그렇게까지 커지게 되면 투자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비중이 적은 분들은 한번 시도해볼만 하죠. 나 비중이 몇 프로 안 돼. 그래서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번 가격 떨어졌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사가지고 비중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유상증자 더 많이 받아서 그 주가 희석을 더 많이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근데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저점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불안 요소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이 7월 시점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주가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는지 지지점이 어디서 잡히는지 그걸 보고서 결정하기 좋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냥 이제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건 이 CJ 입장에서도 네 지금 이렇게 욕을 처먹고 있는 것이 그다지 반갑지 않을 거고 CJ 그룹주 자체가 막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니까요. 얘네들도 뭔가 생각이 있다라면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일단은 화가 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러시아의 반란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락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 들어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반란 수장이잖아요. 반란 수장, 그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은 수장인 예부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이 사람이 가자.
네,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군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동맹국이었던 벨라루스의 중재에 따라서 벨라루스에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자신들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좀 된 거고요.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모스크바로 이제 가자 해서 무장 탱크 들고 막 갔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다 없애라, 죽여라, 뭐 이렇게 체포해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싸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극적 합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일단 일단락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러시아 정치의 붕괴 징후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이 조기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즉 이렇게 자본이 많다라면 전쟁 이제 그만 때려쳐, 집어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이렇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간의 어떤 충돌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또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상황, 러시아는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됐어, 집어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전쟁 종료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면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런 관련 종목군들도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분위기 요즘에 또 괜찮아지고 있던데 이런 분위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 종식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부담감은 좀 커질 수 있다. 원유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원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미국 원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상황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전쟁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뭐 더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반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떠한 명분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명분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빠져나오면은 푸틴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 지금도 안 좋은데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이제 정치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붙잡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내지도 못하고 계속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됐을 것 같다 생각되죠. 우리나라 입장,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쪽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또 전쟁의 종료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만간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2분기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끝나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고요.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들 다 같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괜찮은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다 생각되니까요.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져야지만이 뭔가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려감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 우려감은 일단 파월 의장의 계속되는 매파적 발언,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의 어떤 반란 소식인데, 이쪽 러시아 쪽은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좋은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반발을 하고 있는 CGV 주주들, 이거는 진짜 참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수습, 대응만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가줘야 됩니다. 양봉치고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줘야지만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CGV 입장에서도 주가를 좀 올려놔야지만이 뭔가 이제 이 발행가액을 결정을 좀 높게 해가지고 성공적인 유상 경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지수가 저점을 좀 잡게 되면, 주가가 저점 잡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7월 한 중순까지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네요. 자, 러시아의 반란은 일단락됐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각보다는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유연한 상황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서 뭐 이제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서는 안 되겠죠. 대신에 관련한 이야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개별주가 움직이는 장세 속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매일 당신의 예상과 어긋나게 움직일 경우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정적이라면 거센 파도에 맞서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제는 성장하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며 수익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좀 받더라도요, 거기에 대해 또 이제 뭐 엄청난 큰 게 온다, 뭐 이제 망했다,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조정을 기회로 잡아보시고 또 이렇게 조정이 지나가고 나면 더 잘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월요일입니다. 네,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날, 너무 그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시장 상황 지켜보고 천천히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은 꼭 필요했었던 부분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 있죠? 네, 9시부터 무료방송이 있으니까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